예, 목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22대 국회를 이끌 국민의힘의 첫 원내대표 참선의 추경호 의원이 뽑혔습니다. 여당 투톱 가운데 한 명은 결정이 된 셈이죠. 이제 남은 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일 겁니다. 제때 열리느냐 마느냐를 두고 여전히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를 자처하는 심평 변호사가 얼마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대 연기 요청서를 주장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든 그 지난 총선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그 대권을 향한 그 많은 그 조직을 만들어 놨죠. 그 아주 방대한 조직입니다. 그 중앙과 지방에 걸쳐서. 그러나 이 한동훈 위원장이 그 가진 정치적 자산의 그 양이 얼마 안 됩니다. 가능하면은 빠른 시기에 전당대회나 그렇게 도전을 해서 당권을 거머쥐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이라는 것도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확인하신 내용입니까? 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관리하는 전국 조직이 있다? 과거에 그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는 그 조직이 그 전국 각지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 조직을 한동훈 위원장 측으로 다 흡수가 됐습니다.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최근에 꽤 왕성한 방송 활동, 스피커 역할, 누구의 스피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바로 신평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를 자처하는 신 변호사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을 계기로 거의 대선팀에 가까운 대권을 향한 많은 조직을 만들어놨다. 중앙과 지방에 걸쳐 아주 방대한 조직을 갖춰놨다. 이런 얘기하면서 본인이 분명히 확인을 했다고 했어요.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글쎄요, 뭘 보고 확인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웬만큼 이 정치판에 돌아가는 사정들은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 정도의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제가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가입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고 그런 주변 분들이 정치권에 어쨌든지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포착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난 대선할 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인 게 있었어요. 세미준이라고 있습니다. 그 조직이 이제 굉장히 전국적인 조직이었고, 거기에 이제 조직이 윤 대통령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바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위원장 이 조직 자체가 지금 위드훈이라는 이 팬카페 정도만 지금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정도 있지. 이게 지금 지방 조직 그냥 그 안에서 그분들이 우리 팬카페 어디 조직 만들자 이런 어떤 글들은 올라와 있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한동훈 위원장이 조직을 해서 전국적 조직을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 정치권에서 모를 리가 없고, 도대체 신평 변호사는 뭘 보고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저분 주장이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사실이 아니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자꾸 저렇게 언론의 공간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글쎄 제가 볼 때는 참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저렇게 하시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단히 자신감 있게 신평 변호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에 걸쳐서 아주 방대한 조직이 크다. 한 전 위원장의 이런 전국적 조직, 전국 각지로 설치됐던 윤 대통령 지원 조직이 한동훈 전 장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흡수됐다고 주장을 했는데, 저도 이 사실관계가 몹시 궁금해서 최근에는 웬만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전 위원장 측에게 제가 직접 방송 전에 물어봤습니다. 이거 신평 변호사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그랬더니 9자의 글이 왔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전혀 근거 없는 거짓말이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제일 끝에 세 글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거짓말. 그런데 신평 변호사 어떤 분입니까? 판사 출신의 교수 출신의 법조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또 어떤 그 레텔이 있습니까? 본인은 부인하고 대통령실에서도 부인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평 변호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정도가 되면은 신평 변호사는 사실은 본인의 말을 굉장히 주의해야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말씀을 갖다가 할 때 무엇보다도 그 근거를 확실히 한 다음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저렇게 마구 이렇게 말을 갖다가 말씀을
말씀을 갖다가 하면 예. 본인만 망신당할 뿐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에게도 예기치 않은 그런 피해를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런 태도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입장을 잘 안 내서 최근에도 사실 뭐 몇몇 그 당직자 만나고 앞으로 만날 뭐 여러 낙선자들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이 부분은 저도 무척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전혀 근거 없는 거짓말이다. 본인이 어떻게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고 대권 향한 많은 조직,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지원 조직을 흡수했냐. 뭐 이런 취지 얘기겠죠. 거짓말. 그런데 심평 변호사가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최근에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자기 자신의 그 측근 위원들에게 전당대회를 좀 어떻게 연기할 수 없겠냐 예. 그런 식으로 그 타진을 했다는 그 말을 그 전해 들었습니다. 그걸로 봐서 그 한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 출마 당 대표가 되고 싶은 네. 그런 의사는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위원장이 그 예. 정치를 계속 하겠다고 한 이상 네. 그것은 그 또 당연한 수순이죠. 또 차기의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에 전당대회 그 당대표가 되면은 네. 확실한 그 기반을 얻게 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국 조직을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 앞서서 측근 사람들, 측근에게 전당대회 어떻게 연기할 수 없겠냐는 식으로 타진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전원의 전원을 얘기했다가 당시에도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한 전 위원장 측에게. 그랬더니 화면을 좀 바꿔보면 당시에도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거짓말. 굳이 저런 사람 거짓말을 보도해 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어떤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다른 건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바로바로 조목조목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평 변호사가 이 말의 진위를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연기하라고 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체가 조직을 다 흡수하고 있다.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조직을 다 흡수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왜?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이거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지금 혼란스러우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당대표가 돼서 국민의힘을 바로잡고 혼란을 수습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라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이 이거는 어떤 뭐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전당대회에 나와라는 걸 넘어서서 윤한 갈등을 초래하는 그런 발언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발언들이 그렇잖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잘 풀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처음에 전당대회에 나올 것처럼 뒤에서 무슨 모략을 하는 것처럼 처음에도 그러잖아요. 연기하라고 했다. 라는 것이고 이것도 보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당 조직을 흡수했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조직을 흡수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권력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몰래 숨어서 모략을 꾸민 듯한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강력하게 이걸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직 물론 얘기를 들으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본인이 결정하겠다. 지금 그런 스탠스거든요. 밀려서 나오거나 아니면 끌려서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겠다는 상황인데 심평 변호사의 말들이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순수한 의도는 아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위하는 발언은 아니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가 한 며칠 전인가요? 한 주 전쯤에 심평 변호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현정 의원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거 마치 심평 변호사 혹은 누군가가 한 전 위원장 전당대회에 나오라고 부추기는 꼴 같다 이렇게 평론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넘어서 아예 전국 조직을 갖추고 있다 혹은 전당대회 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측근한테 들었다 뭐 이런저런 것들이 한 전 위원장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 같기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자, 우선 저는 심평 변호사가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본인의 어떤 뉴스를 되는 것들 그걸 좀 즐기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요, 이번 선거 이전까지, 그러니까 지난 윤석열 전 전까지는 바로 민주당에서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당시 뭐 열린우리당 뭐 등등해서 이쪽 그 계속 지금 민주당 쪽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윤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이쪽 편이다라고 들어오셨는데, 근데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과 멘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뭐 뭔가 활동을 하고 싶으신 모양이고 본인 이야기가 자꾸 이제 언론에 나오니까 그걸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언론 입장에서 보면 또 이 주장이 이제 뭐 뭔가 그럴듯한 뭔가 이제 육하 원칙을 갖춘 듯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심평 변호사의 주장은 결국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한동훈 위원장으로 하여금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한 가부를 빨리 이야기를 하라는 듯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거짓말 그거 할 게 아니고 자 당신 이번에 출마할 거면 말 거야. 이걸 빨리 이야기를 좀 해라. 그래서 만약에 출마한다 그러면 아마 이분은 또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계속 미끼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전국 조직 만들겠다, 또 뭐 한다, 뭐 연기를 요청했다, 뭐 등등 하면 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뭔가 결백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결백을 이야기를 하려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저 전당대 출마 안 합니다. 라고 하면 깨끗하게 끝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확정 짓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심평 변호사는 매일 뭔가 새로운 사실들을 가지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자극하면서 결국 본인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출마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런 또 느낌도 듭니다. 그 한 전 위원장이 사실은 그 한 2주 전쯤 토요일에 오랜만에 SNS 글을 써서 뭐 배신, 국민을 배신하는 게 더 큰 문제다라는 취지의 얘기 이후에는 공식적인 얘기가 없었는데 사실관계가 다른 건 분명히 바로잡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전혀 근거 없는 거짓말. 계속해서 이제 전당대회 나올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전당대회가 늦어질수록 한동훈 전 위원장 등판이 더 자연스럽지 않냐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가 꽤 시끄럽습니다.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온갖 모멸적인 언어를 섞어가면서 한동훈 지우개 나서게 되니 한동훈 위원장에게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분들, 위기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힘을 보태는 목소리가 커져 나갈 수밖에 없는 구도를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내대표를 안 하겠다는 결심을 가진 근저에 작지만 저도 공관위원으로서 공천에 대한 이 공천이 선거에 도움이 됐냐 안 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선거 결과가 우리가 졌으니까 여기에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당내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 분들을 대화를 해보면 지금 말씀한 대로 그 얘기입니다. 한동훈 말고는 지금 이 국민의힘을 좀 에너지를 모아서 역동적으로 바꿀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다. 당내에서도 말들이 의견이 분분하죠. 장윤희 변호사님, 저희가 오늘 뉴스탑10 야심차게 준비한 그래픽 한번 보실까요? 이제 신임 비대위원장이 등장을 했고 본인은 아예 전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 여기 보면 홍준표 시장, 이철규 의원은 어제 나 원내대표 안 나가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도 애들로 안 나가야 되지 않냐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황우여 위원장이 전당대회 미룰 수도 있고 땡길 수도 있고 약간 좀 오락가락하니까 당대표 행사하면서 전당대회 연기하는데 가관이다. 약간 가운데 낀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뭔가 구도가 딱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전당대회 일정은 6말 7월 초로 사실상 상수로 굳어져가는 분위기였죠. 윤재혁 원내대표가 그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고 그 즈음에 치르는 게 뭐 자연스럽기도 하니까요. 비대위 체계를 대단히 길게 가져갈 수는 없다. 그렇지만 윤재혁 원내대표가 본인도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그럼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할 수밖에 없다. 내가 비대위원장의 얼굴이 되는 건 좀 부적절하다라는 취지로 황우여 전 의원을 모셔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좀 상황이 미묘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황우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정치적인 어떤 그 총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의 전략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언급을 하지만 사실상 굳어져 가던 전당대회 일정을 뒤로 미루면서 한동훈 위원장에겐 정치적 공간을 좀 열어줬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성찰하고 공부하고 오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전당대회 일자가 붙어버리면 그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어 보이니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의 길이 열리고 있는 국면인 건 맞지만 그 길이 험난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철규 의원 당장 본인도 공관위원했는데 그 책임지고 원내대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위원도 이럴진데 이 상황을 진두지휘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아니 왜 당대표 행세를 하느냐 비대위 관리만 해라라고 직격을 하고 나서서 사실 한동훈 위원장의 좀 결단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장 변호사 해석은 아무래도 한 전 위원장이 등판할 수 있는 길은 뭐 좁지만 열리긴 열린 것 같다. 전당대회 시기를 두고
제때 열리지 않고 연기할 수 있다는 얘기. 모르겠습니다.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여러 군데에서 공격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홍준표 시장이 가관이다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말도 조금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6월 말 7월 초쯤 전당대회를 빨리 해서 혁신을 하자는 것이 어느 정도 총의가 모여졌다고 생각해서 그 상황이나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한 황우여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전대를 절대로 미루는 게 아닙니다. 6월 말로 했다가 약속을 못 지킬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8월 전에 하면 너무 늦는 건 아닌데 일부러 늦출 필요는 없죠. 글쎄요. 그 전당대회 시기를 두고 홍준표 시장이 황우여 비대위원장 비판한 게 한동훈 전 위원장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 해석도 많이 나왔는데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한동훈 전 위원장은 아깝고 아주 소중한 인재다. 당대표 될 땐 신랄한 비판을 감당해야 된다. 뭐 한쪽 소리를 들어주진 않으면서도 한 전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판과 관련해서 타이밍도 중요하죠. 6월보다는 7월, 7월보다는 8월이 아무래도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어떻게 당대표를 뽑을 것인가. 그 룰을 세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총선 패배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총선 패배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첫 번째는 분노.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활동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큰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총선 패배 관련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분노 감정 외에 제 생각에 더 큰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공포거든요. 공포. 그러니까 이러다가 진짜로 이재명 대표가 5년 다 버티고 앞으로 3년 더 버텨가지고 대선에 나와서 대통령 되면 어떡하나. 이게 가능할 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제 보수층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보수층의 입장에서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만나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전화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 보수층에 봤을 때에는 저자세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더 불을 붙인 게 뭐냐면 이른바 함성득 교수, 이명백 교수의 비선 뭐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그 내용을 갖다가 보면 진짜 황당한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진짜로 이번 총선만 패배한 게 아니라 앞으로 지선, 대선까지 패배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엄청난 그 공포가 보수 지지층들한테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을 타개할 사람은 누구냐?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한동훈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당대회까지 국민의힘 정세가 전국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할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 뭐 앞서 봤듯 심평 변호사까지 뭐 미루네 마네 뭐 이런 얘기까지 본인이 언급했으니까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뭐 처음에 전당대회 제때 안 열리고 뭐 한두 달 밀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어제인가요? 윤재혁 원내대표가 뭐 홍준표 시장도 압박을 했지만 윤재혁 원내대표가 6말 7초 그러니까 원래 열리기로 했던 그때 열리는 게 총의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모은 거다라고 했더니 8월 하겠다고 못 본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도 결국 이거 이른바 한동훈 변수 때문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황우여 위원장의 별명이 어당팔이잖아요. 어수룩하지만 당수가 8단이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명분적으로는 지금 이번 선거가 패배가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전당대회 시기는 지금 8월 달로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의 메시지가 뭘까? 지금 이제 바로 윤재욱 대표가 바로 치받았죠. 분명히 내가 그때 당시 당선자들 할 때 6말 7초로 이야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지금 8월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홍준표 지금 시장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말 7초를 해야지만이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할 시간을 안 주고서 그냥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비대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어요. 지금 위원장만 있습니다. 비대위원들 구성이 안 됐어요. 그다음에 지금 룰 규정을 두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원 100%인데 이걸 7대3으로 할 거냐 5대5로 할 거냐 이 논란이 있죠. 자 그리고 지금 하려면 벌써 이제 다음 주중 되면 이 공고가 나가야 돼요. 지금 당 대표 공고가 나가고 선거운동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럼 전국을 순회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또 황우여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는 8월달 되면 민주당이 또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쪽에서 전당대회를 하면 주목도가 같이 부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제 곧 임기가 끝나는데 오늘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끝났어요. 예. 추경호 이제 신임 원내대표이기 원내대표가 때문에 됐죠. 아마 저 주장이 힘을 얻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미 아마 황우여 위원장은 이미 본인이 지금 칼자루를 잡은 이상 예. 본인이 생각한 대로 아마 움직여야 될 거예요. 저는 아마 황우여 위원장이 묘한 줄타기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제 말년병장이어서 이제 네. 말이 잘 안 먹힌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시기가 한 달 미뤄지는 아니냐가 글쎄요. 팬더미는 한 전 위원장 등판 여부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예민한 것 같은데 오늘 저희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이 사람이 출연했습니다.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패배를 하게 되면 그 지도부는 일단 이선으로 물러나고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그것이 맞는 그런 문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고 패배 원인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나는 이렇게 바꾸겠다고 생각이 정리화됐을지 네. 아마 거기에 따라서 뭐 결심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은 당권이든 대권이든 한동훈 전 위원장의 경쟁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죠. 뭐 일단 그걸 차치하더라도 선거에서 지면 일단 이선으로 물러나고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게 맞는 문법이고 선거 패배 원인을 얼마나 제대로 분석해 생각해 정리됐을 때에 따라서 출마 여부를 결심하지 않을까. 원론적인 얘기인데 네.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 또 각기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냥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의원 자체는요. 예.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격을 하면 예. 어렵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제가 그냥 정치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예. 뭐 당원 100%든 5대5든 8대2든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본격적으로 당권 레이스에 들어가면 예. 다른 사람과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압도적일 수 저는 그런 있다.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에서 거론되는 여러 의원들과의 경쟁력을 따졌을 때는 특히 안철수 의원하고 비교했을 때도요. 별로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뭐 이거 박빙의 승부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일단은 경쟁자로서 일단 밀쳐내는 그런 뭐 발언 같은데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부분들이 지금 왜 국민의힘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변수로 작용하는지 그게 참 국민의힘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황우여 저 비대위원장 앞서 얘기했지만 그것도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저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걸 고려했겠어요. 그냥 황우여 그 비대위원장이 여당팔이라고 해서 관령 내가 할 줄 알았어 하면서 지금 혁신형 쇄신형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그림을 잡겠다. 오랜만에 등판했으니 그런 게 더 강한 것이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고려해서 연기했다.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이것도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한다. 그거는 본인 중심적 발언이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오지 말아라. 그래야만 나한테 기회가 온다. 저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뭐 다 본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여러 주장은 나올 수 있긴 한데 뭐 일단 이선으로 물러나는 게 맞다는 게 한 전 위원장 이선으로 물러나는 게 맞다는 게 안철수 의원의 오늘 정치 시그널에서 나온 저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사실 공식적인 것 같지만 비공식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이상민 의원을 만날 걸로 알려지죠.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의중을 직접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 민주당과 달리 개딸 전체주의가 주류가 되어버렸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용기를 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만나 뵙고 나니까 초보가 아니다. 정말 초보가 아니셨습니다. 제가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전략적이고 하루 이틀 사이에 보기로 했는데 저 좀 미뤄져서 이번 주에는 봐야 되겠죠.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 부분도 있고. 대통령과의 오찬 제안 거절, 건강상 이유로 거절한 이후에 이제 조금씩 행보를 좀 표면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낙선자 만남 예정 이상민 의원이 만나서 또 어떤 걸 물어볼지 지켜봐야 될 텐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일부 지지자들이 온라인과 뭐 실제로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이 당대표 출마 요구 서명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5시 기준으로 49,000명 됐고 회원수 여전히 오히려 더 그 비대위원장 물러난 이후에 더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책임당원 가입 캠페인이라는 게 당원에 가입해야 이제 전당대회 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팬들이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좀 전에 보니까 위대훈이 같은 경우는 곧 5만이 되겠더라고요. 예. 빠른 속도로 아마 이제 팬들의 가입이 있는 것 같고 거기서 중요하게 지금 이 지지자들이 하고 있는 운동이 뭐냐면 책임당원 가입입니다. 예. 이게 이제 7월 10일까지요. 아마 이게 이제 이후에 열리는 그 당원이 만약 책임당원이 되면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뭐 이 당비를 뭐 1,000원씩인가요? 이게 내게 되면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집니다. 예. 지금 뭐 어떻게 어떤 룰로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당원 100%로 간다 그러면 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7대3으로 갈 때도 사실은 이 3이라는 어떤 여론조사도 보면 그것도 당 지지자들의 어떤 국민의힘 지지자 거기 한해서 이제 어떤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효과 때문에 지금 조직력을 이제 아마 이 자발적으로 사실 이게 뭐 지금 한 위원장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고 예. 이분들이 어떤 자발적으로 가입합시다라고 해서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얼마나 지금 성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이 움직임 자체가 점점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게 지지층들이 이 출마를 압박하는 이런 어떤 용도로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장유미 변호사께서도 어쨌든 당적을 갖고 계시니까 이게 저는 당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당비를 한 몇 달 정도는 미리 내야 나중에 투표권이 있으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한동훈 전 위원장 팬들이 준비한다 뭐 이런 해석이겠죠? 그렇죠. 정지 작업을 하는 거죠. 팬덤을 가진 몇 안 되는 정치인 중에 특히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정치인 중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냥 압도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여러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과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택할 것인가 상당히 의아해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지금 계속 분위기가 그렇게 무르익고 있다. 예. 네, 전당대회 자체도 좀 뒤로 밀어줘서 본인한테 선택의 여지가 좀 넓어진 부분이 있고요. 또 당원들 뭐 미드훈이라는 팬카페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당대표를 나와야 된다라는 요구가 당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현재 룰은 당원 100%입니다. 만약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5대5까지 전격적으로 바뀌긴 어려울 것 같고요. 지난 이준석 전 대표 당시에 7대3 룰 정도로 보정이 되더라도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이건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고 또 앞으로 정치적 변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데 뭐 향후 2년 뒤, 뭐 3년 뒤를 기약한다? 그 선택도 어려울 겁니다. 아마 좀 더 윤곽이 뚜렷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아직 당대표가 언제 뽑힐지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언제 열릴지에 대해서는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도 쉽게 가닥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